엄마가 해준 것 중에 이런 음식 없었던 것 같은데 주저했던 것들이 섞고 막 때려 넣고 막 재밌어지고 제목만 보면은 아, 나 이 요리 못해 할 수 있어. 좀 생소할 수 있고 이건 요리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탁 내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도 이런 요리 할 수 있어요?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벌당 먹잖아요? 미슐랭 맛이야. 보관용기 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후배들에게 뭐 접대뿐만 아니라 쿠킹 클래스도 연다면서요? 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친한 사람 두세 명씩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 때. 근데 막 먹더니 다들 이제 외식이 힘드니까 요리 안 했던 친구들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니까 아, 나도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내 요리를 이렇게 레시피를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레시피도 만들 겸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생겼던 클래스들이 당시에 확 이렇게 몇 개가 되면서 저만의 레시피가 이제 어느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출판사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요리라는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누구나 이거는 보면 따라하겠다 싶다고 하시면서 책을 내자 해서 이제 작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었죠. 윤지영 씨의 요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놀라웠던 점은 저는 조개를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 윤지영 씨가 해준 조개 솥밥 맞아요. 너무 맛있었고 조개가 비싼 조개가 아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통 일상 냉장고에 있던 것 혹은 집에 있던 것들에서 그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지만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은 시장 보러 갈 시간이만 쉽지 않잖아요. 핵심은 약간 나만의 소스를 곁들인다거나 플레이팅을 좀 멋있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기존에 조합하지 않았던 재료를 조합해서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날도 제가 고사리하고 조개를 섞었던가요? 고사리 없었어. 참나물. 그쵸. 그때 참나물이 맛있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참나물은 보통 나물로 많이 먹는데 그냥 솥밥할 때 참나물 넣어볼까? 그러고 넣었는데 그게 의외로 되게 훌륭한 조합으로 탄생을 한다거나 그렇게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어떻게든 안 해봤던 걸 막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두 개 어울릴까?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이런 음식 없었던 것 같은데 이래서 되게 주저했던 것들이 막 섞고 막 때려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지고 근데 저도 이제 결혼 신혼 때 그때는 남편분들이 정말 예의 없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 가자! 그래갖고 친구를 끌고 온 수가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아버지 친구분들 막 3차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삐들삐들 남아있는 채소라든가 묵은지 이런 거밖에 없을 때 정말 빈약한 재료로 그때 조금 약간 초대 요리스럽게 해줄 수 있는 요리가 몇 개가 있나요? 라면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요리책에도 한식책인데 기본으로 라면 레시피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라면도 그냥 끓여갖고 딱 내면은 성의 없는 음식일 수 있고 너무 간편한 요리일 수 있는데 그냥 냉장고에 아까 그 꼬다리 채소들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선살 같은 걸 구비해 놓거든요. 그거 다져가지고 그냥 라면 끓이기 전에 한번 확 부르르 육수를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라면 넣으면은 갑자기 그게 굉장히 격조 있는 한 그릇에 2만 원 하는 육수를 해물라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술 이미 2차까지 드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토마토가 해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마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채소 파 있으면 뭐 청경채가 있으면 더 좋고 그거 그냥 토마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면 토마토가 말랑말랑 으깨지거든요. 그럼 국물이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되잖아요. 거기 라면 스프 한 반만 넣고 라면을 부르르 끓이면 스파게티도 아닌 곳이 걸쭉한 국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매콤한 거 좋아하면 거기다 마라 소스 같은 거 한 스푼 넣어도 되고 뭐 고추기름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뭐 하나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중국 요리도 될 수 있고 이탈리안 요리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지영 씨 라면 말고 초대 요리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제목만 보면은 아, 나 이 요리 못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생소할 수 있고 이건 요리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뭔데요? 여기에는 고등어 초조림 사과 샐러드예요. 이 요리 하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10분 안에 가능한 요리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모든 재료가 너무 쉽게
쿠팡이나 새벽 배송으로 바로 12시 전에 와요. 주방 오잖아요. 내가 초절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호. 초절임 고등어 쿠팡에 치잖아요. 걔가 있어요? 그게 떠요. 사과하고 이거 탁 내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도 이런 요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이렇게 고등어 모양으로 딱 포를 떠놨어요. 요 끝에서 대각선으로 쫙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고등어 모양으로 이쁘게 딱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2.2cm에서 한 1.5cm 간격으로 잘라요. 네.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사과를 그 반달 모양으로 자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껍질채로. 네. 근데 그 고등어보다는 약간 얇게. 고등어가 한 2cm였으면 사과는 한 1cm 정도. 그래서 그 모양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처럼? 네, 건반처럼. 그럼 이게 쫙 되잖아요. 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소스를 곁들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소스도 너무 쉬워요.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간장, 식초, 그다음에 저는 설탕 대신 알룰로스 쓰거든요. 칼로리가 낮으니까. 알룰로스, 그다음에 있으면은 레몬즙 있어요. 미림 있죠. 네, 그거 조금 넣어요. 섞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다 뿌려요. 그리고 파 있으면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저 파 좋아해요. 파 채 썰어서 흩뿌려요. 끝. 조리 안 해요? 조리 안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회니까. 초절임이잖아요. 근데 사과랑 걸당 먹잖아요. 미슐랭 맛이 나요. 망치손이어도 할 수 있는 요리네요. 누구나 실패를 하기가 더 힘들어요. 네, 고등어 초절임을 너무 맛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제가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니까 이것도 빙어 꽈리고추 무침. 이거는 한 15분? 빙어? 꽈리고추 무침. 이것도 너무 쉬워요. 왜냐면 꽈리고추 있잖아요. 너무 꼭지만 따요. 네, 꼭지만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물기 탁탁탁 털어놓고 열빙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냉동실에 항상 생선이랑 해산물이 있잖아요. 열빙어는 냉동으로 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녹말가루를 뿌리고 없으면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을 살짝 튀기는 것보단 적게 약간 후 뿌린 다음에 센 불에 휘리릭 약간 튀기듯이 굽는다고 해야 되나요? 꽈리고추는 따로 또 휘리릭 볶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랑 간장과 올리고당과 아니면 뭐 고춧가루 약간 매콤한 거 그렇게 한 소스를 가지고 먹기 직전에 휘리릭 버무려요. 청양고추 향의 소스에 꽈리고추랑 빙어가 함께 씹히는 맛. 빙어는 뼈째 먹는 생선이잖아요. 알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안주이자 밥 그 두 가지 정도? 왜냐면 특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쉽고 알고 보면 대접받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거 대접받는 느낌? 비주얼도 괜찮고 비주얼 너무 좋아요. 특히 그 초절임 고등어 그 사과 무침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를 쓰는데 좀 주저하지 않고 요리를 하다 보면 나만의 요리법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론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군요. 아니에요. 저는 좀 부지런히 시도해보는 거.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처음에는 아예 시작하기조차 어렵잖아요. 시도. 한 번 해본 다음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네?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보다 좋아하네? 하면은 용기가 생기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게 제 요리를 딱 내놨을 때 누군가가 한 입 딱 먹고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로서의 멘트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거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주부이고 엄마인지라 매일 또 집밥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메뉴는 어떻게 정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터넷 장을 보거든요. 장 보러 갈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하니까 주말에 또 쉬고 싶으니까 장 보러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2-3번 정도를 기본적인 채소와 고기와 해산물 같은 걸 이제 시켜놔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한 다음에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절대 장 보지 않아요. 왜냐면 냉장고 갉아먹기? 그리고 요리의 생명은 요리 실력도 중요하지만 재료의 신선함이거든요. 맞아. 재료 정말 중요해요. 그날 배달한 걸로 요리한 거라고 제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막 3-4일 지난 거로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솔직히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쓸 때까지 절대 시장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자투리들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장 보기 전날은 지금 남은 게 뭐지?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쓱 보고 그걸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생각해봐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거 없으면 그거 빼지 뭐.
그리고 그거 없으면 대신 이거 넣지. 이걸로 대체를 하자. 네. 근데 의외로 그게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자투리가 남았는데 솥밥에 갑자기 넣는데 훨씬 맛있어진다든지 무 대신 감자 넣는데 더 맛있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재료들이 제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걔네들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까요? 많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냉장고가 다 빌 때까지 절대로 장을 다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보면은 엄마도 요리 물론 잘하시지만 엄마 냉장고를 딱 열면 일단 숨이 턱 막혀요. 왜냐면 아직 다 소비하지 않았는데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또 욕심에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 보면은 처음에 샀던 재료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거는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맛이 없어지고 이게 다 쌓이다 보면은 이게 다 서로 막 엉겨 붙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괜히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이니까 왜 요새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오잖아요. 보관 용기들. 그쵸. 이것만 있으면 잘 될 줄 알고. 보관 용기 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 보관 용기가 이렇게 착착착 쌓여 있는데 정리할 때는 기억을 하는데 꺼냈을 때는 뭐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보관 용기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 뭐가 찼다 싶으면 정말 굳은 의지로 장을 보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저도 요리는 못하지만 음식 관심도 많고 그 요리사들이 쓴 책도 많이 읽고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요리도 저는 하는 분들이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밥도 많이 하시는 윤지영 아나운서만의 요리 철학이 있어요? 저 같은 이런 비전문 요리사들은 사실은 철학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너무 위안이 되네. 철학이 필요 없고 철학을 전해주셨다면 굉장히 양심의 가치가 지금 내가 다음에 밥 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 요리를 철학이에요. 먹을 사람이 누굴까를 파악하는 것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철학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좀 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인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저분은 뭔가 씹기 좋으면서 부드럽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맞춰서 요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철학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요리. 왜냐면 요리는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집밥이 초대 요리로 빛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오던 초대를 받은 사람을 위한 요리. 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제가 가족은 매일 저녁을 거의 해주니까 이번 주에는 고기 요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채소 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든지. 이 요리가 여러 가지로 진짜 막 머리도 써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는 일이라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의 행복한 리액션 말고도 어떤 데서 제일 요리의 중요성? 요리하면서 느끼는 과정에서 행복하면 어떤 거예요? 사실 요리라는 게 사실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감이 동시에 쓰이는 유일한 행동이 요리예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일단 손 촉각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질하고 톡톡톡 뭐 바글바글 끓는 소리 들리죠. 눈으로 다양한 컬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쓰죠. 냄새 맡죠. 그리고 또 뭐 미각 맛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다 쓰면서 집중을 하려면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요리할 때만큼은. 그러네. 뭔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요리를 하면 그 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미운 사람 있으면 다지듯이 남편을 생각하면 생선을 막 때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올 초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성대에 혹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2달 동안 아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가족하고의 대화도 그 청각 장애인 앱이 있어요. 제가 글씨 쓰면 대신 얘기해 주는 거. 그걸로 해야 돼요. 딱 세상과 단절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진짜 요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랑 말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방송도 안 하고 어머니 친구분이 주신 비법 노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바빠서 못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절되고 나서 딱 요리를 하니까 이게 요리의 힘이었지. 그걸 내가 알게 되면서 사실은 계획하지 않게 되게 급하게 책을 낼 수 있었던 게 그동안에 2달 동안 매일 요리를 한두 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기록하게 되고.
그 소통을 못하니까 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그쵸. 그래서 그때 거의 한 2달 만에 이 책이 완성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 요리라는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위로받고 힐링받을 수 있겠구나를 제가 정말 스스로에게 실험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결국 요리가 타인을 배려해서 해주는 요리가 결국 지영 씨 자신을 위한 요리고 자신을 좀 구원해주는 치유 역할을 했네요.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또 자신감도 불어넣어주는 윤지영 아나운서의 요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집밥이 초대 요리를 보는 순간을 셀코TV 시청자 독자들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그냥 공짜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댓글 남겨주셔야 되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동 어린 댓글에는 저희가 이건 정말 이렇게 대대손손 제 딸과 손자에게 줄 수, 왜냐면 변함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재미있는 얘기는 2부에서 보시죠.